모르겠습니다. 김웅수 박사님은 시인이시며 명의이다 중환자 의학 전문의로서 흉부외과 전문의도 하셨고 외래 교수도 한양대학교, 의지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연임하시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부분은 행복한 삶을 위한 의학 상식, 암 제도를 알기입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 그리고 치료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웅수 박사님께 큰 박수로 마이크 마이크가 제대로 되는 예. 제가 도연수님께 말씀을 듣고 제가 2시간 강의 좀 기본 지식을 하는 강의라고요. 그 다음 시간은 어떻게 습식을 해야지 암을 이길 수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예, 암 제대로 알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이 뭐 때문에 발생을 할까요? 환경오염 때문일까요? 섭식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허준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사들이 본 환자 종류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암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생기기 전에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지금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한 30년 전을 뒤돌아보면 30년 전에는 남자분 같으면 10분 중에 9분은 환갑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 분 정도의 환갑을 넘기게 되면 환갑 잔치를 하고 동네에 큰 잔치가 되죠. 여자분들은 3-4분 정도 환갑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암은 세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때가 나오고 대변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포 분열해서 우리가 개나 고양이가 털갈이 하듯이 사람도 가리를 다 합니다. 기존 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세포가 바뀌는 거죠. 몸에 있는 세포가 바뀔 때마다 돌연변이 세포라는 세포가 나타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60, 70년대에는 교통사고 환자에서 나중에 MRI, CT를 찍어보니까 한 30%는 우연히 암이 발견됐습니다. 암을 가지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보면 의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1mm 단위로 확인해 보면 모든 사람은 5 내지 10개의 암세포를 가지고 돌연변이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암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NK셀이라고 자연세포라는 세포가 돌연변이 세포를 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암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 있는데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해서 암이 생기지만 반대로 돌연변이 세포가 또 정상세포로 변환되는 확률도 동일한 확률로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펀드레로 바뀐 상황입니다. 100살 사는 인생이죠. 네. 예, 건강감자를 하는 이유는 이래 암담한 암이 뭔지 모르고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줄기 빛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건강감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지만 투병을 할 수 있고 알아야면 다른 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다. 2015년 암 환자가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암 환자 비율이 다른 사망률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사시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오늘 안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참 착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암을 아시지만 암이 발생률하고 돌아가시는 이유가 또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뭐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거는 많이 발생하지만은 위암, 대장암 이런 건 잘 돌아가시지가 않아요. 그러나 췌장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암들은 간암도 마찬가지지만 발생률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많이 돌아가시 사망률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보통 한 3분의 1 이상이 암이 발생할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의 원인은 뭘까요? 암은 대체로 흡연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리고 염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리고 생활습관, 음식이 3분의 1도 참 하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되면 모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분의 1은 식사,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담배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여러 가지 염증, 소위 말하는 헬리코박테를 비롯해 여러 가지 염증 때문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비만도 상당히 암을 유발하는 인자에 속합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것은 몸 안에 지방 비율이 어느 정도가 있냐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기본 지식으로 좀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한 분 중에 여러분 환자분을 좋게 만드셨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루는 와서 자기 의무 기록에 있어서 전립선 검사 결과를 다시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전립선 검사 기록이 없어요. 총파인 기록도. 나중에 보니까 갑상선하고 전립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시고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장기가 어떻게 붙어있는 거 알아야 돼요. 심지어 여기 왼쪽을 만지면서 간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간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왼쪽으로 다 돌게 되죠. 그래서 심장도 왼쪽이라 하죠. 간은 뒤편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주 드물 때 반대편으로 도는 사람들도 있죠. 네. 우리가 오장육부에서 가장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비장은 생각보다 현대학에서는 그냥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러나 비장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은 상당히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희위장이 있고요. 이 대장이 있죠. 현재 해박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장은 식도가 있고 보통 한 3분의 1 내지 3분의 2
절반 정도는 물에 차 있습니다. 위액이 차 있죠. 네. 그리고 관략근이 있고 12잡으로 디귿잡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암이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장 여러분에게 알려진 인자는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입니다. 네. 헬리코박터는 예. 위암을 유발하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인자로 되어 있죠. 위축수 위염도 오래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위암을 많이 유발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담배를 피웠을 때 한 30%는 자기가 마시고 70%는 바깥으로 내뿜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마신 30%에 있어서 또 70%는 폐로 들어가고 30%는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시고 만약 위내시경을 하시면 위내시경 안에 위 안에 안개로 자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이 위험을 일으키는 상당히 큰 인자를 차지하고 짠음식 가공육이 문제가 되죠. 염증이 옆에 있고 보통 암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위산 속에 산속에 강한 산성에서 세균이 못 살 줄 알았는데 사는 세균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초기암이 이렇게 형태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위염처럼 보이고요. 예, 그러나 진행이 되면 이렇게 좀 많이 파입니다. 진행性위험하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돼서 예, 수술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험의 조기 진단은 예,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력이거나 문제되거나 흡연자거나 예, 가족 중에 암을 알았다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으시겠죠? 예, 내시경을 개발하게 된 것은 이런 호기심 때문에 개발됐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는 피에로 검사라고 저희가 조직 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걸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예, 다시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 발병률이 세계 지도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죠. 아프리카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는데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라도 우리 몸에 있는 대장균처럼 예, 상두종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에 있어서는 헬리코박터가 많이 발견되지만 암을 잘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식도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예. 식도는 예, 입에서 위장까지 연결하는 쪽입니다. 유일하게 가슴 안에 있죠. 내시경하게 되면 이렇게 식도가 예, 이게 승대입니다. 이게 식도가 들어가는 입구고요. 네. 식도를 들어가면 식도 위에 경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위산이 역류하시는 분은 이렇게 산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미식도 역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30% 정도만 내시경에 나오고 70%는 보통 내시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는 과민성 반응으로 미식도 역류가 생기는 걸로 해서 약을 좀 다르게 쓰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위장 안입니다. 이 구멍을 지나게 되면 12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12장입니다. 네. 12장 끝에 12장 디귿자 모양의 12장의 두 번째 부위에 췌장하고 담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이 생기는 게 이 두 번째 부위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미식도 역류가 일어나는 사람의 식도
위장에서 본 식도 끝입니다. 이렇게 꽉 조여야 되는데 조이지를 못하고 늘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가지고 좀 좋아지시는데 위식도 역류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위장도 많습니다. 위장이 천장부입니다. 보통 의사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위가 위장의 천장부위를 놓치게 쉽습니다. 납치바늘처럼 G자 모양으로 보고 나와야 되는데 간혹 안 보고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주 드물게 위 반응이 생기는 위치입니다. 네. 식도에 점막할 동작이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염증이 있는 거고요. 네. 식도암이 있습니다. 식도암이 아까 모두에 시작할 때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씩 생각했습니다. 식도암, 췌장암, 뭐 이런 폐암 등등이 예후가 안 좋은 발생률은 낮지만 생기기는 덜 생기는데 예후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희가 순대를 먹을 때 보면 비닐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장막인데 장막이 없으니까 식도암은. 그래서 쉽게 암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조직들도 임파선이 많아서 전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미 발견했을 때 기수가 상당히 높을 때가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식도를 통과하지 않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수술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췌장입니다. 췌장은 네, 외분비와 내분비가 있습니다. 외분비는 뭔가 하면 저희가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아미나제를 분비하면 소화액을 분비하고 내분비는 결국 여기가 아시는 인슐린, 당뇨 조절 기관입니다. 췌장은 척추 바로 앞에 아주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파나 CT나 뭐 여러 가지 해도 MRI를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진단 자체가 아주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췌장의 위치는 등 뒤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췌장의 앞에는 뒤편에서 보면 위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염 자체가 췌장암에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원인은 술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되게 되고 췌장세포가 술에 의해서 파괴되고 돌이 막아서 생기고 만성 췌장염 자체고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만성 췌장염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CT나 다른 걸 찍게 되면 췌장 안에 모든 게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술을 많이 먹으면 CT를 찍으면 이렇게 돌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배가 많이 주물었죠. 그래서 다들 졸리실 때문에 연하가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지 합니다. 보통 연하가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하가 커피를 마실 때는 이렇게 마신다고 그러죠. 폐입니다. 폐는 예후가 안 좋죠. 왜 좋지 않느냐? 항상 항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물질이 몸에 들어왔다 나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는 이식을 해도 예후가 좋고 외부와 노출이 항상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발생률은 낮지만 사망률은 아주 높은 폐암입니다. 네. 폐암은 보시면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데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이건 흡연율 분포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는 동네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흡연은 암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거든요.
편성기세 포함은 담배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세포암이라고 작은 세포로 된 암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연관이 있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 흡수가 돼서 애기도 니코틴을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야겠죠. 예. 2030년에는 남녀 수명이 같아진다는 이런 황당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래서 황당하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의학적으로도 남자가 먼저 생기고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능력으로 여자의 유전자가 여성 호르몬이 약간 남성 호르몬보다는 업그레이드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아시겠지만 728년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시켜가지고 과거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폐암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중앙에 생기는 건 보통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생기는 평평한 세포로 된 편평성피세포입니다. 네. 예. CT를 찍기도 하고요. 엑스레이 찍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보통 이렇게 큰 구멍을 만들어내는 큰 거는 애처럼 담배로 인한 편평성 피세포입니다.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것은 물을 만들어내는 세포에서 생기는 선암이라는 암입니다. 선암 보통 6배 정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많이 발생하고 편평성 피세포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주로 발생하는 몇만 배 이상 발생합니다. 이게 변두리에 있는 건 선암입니다. 여자한테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중앙에서 내시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편평성피세포의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생기죠. 그러나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한테 간혹 생기는 선암은 변두리에 생기기 때문에 바깥에서 바늘로 찔러요. 암세포를 알 수 있습니다. 폐암의 종류는 편평성피세포암이 가장 많고요. 선암이 그다음이고 소세포암이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발생하는데 생기면 3 내지 6개월 안에 보통 돌아가시는 아주 지독한 암이었습니다. 그 암은 구중국에 많은 암이죠. 편평성피세포암. 그래서 지금 담배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2배로 올라서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지만 이게 흡연의 효과가, 금연의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한 20년이 걸리거든요. 20년에서 25년이 걸리는데, 저는 의사로서 은퇴를 했겠지만, 지금보다 젊은 의사들은 아마 이제 금연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어려울 거예요. 환자가 줄어들었어요. 선암이 있습니다. 소세포암. 그리고 요새 극초기 선암이라고 3가지 세포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예후가 좋은 거로 돼서 이건 정말로 부처님 도움을 받아야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편평성피세포암이고 큰 거고 중앙에 주로 생기는데 변두리에 생길 때 이렇게 구멍을 만듭니다. 주로 중앙에 생깁니다. 선암은 변두리에 있습니다. 변두리에 70%가 있습니다. 여자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크고 물이 고여있고 이거는 편평성피세포암. 보통 사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리브티네코라는 푸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적이
영국으로 망명을 했죠. 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푸틴은 이 사람을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그 런던의 일식집에서 회를 먹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리트비넨코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물에다가 딱 터뜨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병을 되고 23년 만에 사망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수장 아라파트도 홀로즘으로 이게 그 무슨 홀로즘입니다. 홀로즘은 피리 부인이 혼란 발견을 했다고 홀란드를 기준으로 해서 홀로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배를 피울 때 라디오나 그런 일이 그 담배 끝에서 그 활성화된다, 불이 탄다고 합니다. 핵발전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폐는 100만 밀리시버트, 바닥에는 100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이 쏘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이는 감세포가 임파선이나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뼈전이가 가장 오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이됐는데 얼마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이됐을 때 뼈전이가 가장 오래 쓰는데 1년 주변으로 보통 뭐 다른 치료를 좀 하면 1년 반까지 사시는 분이 있고 뼈 스캐너로 이거 체크를 하고 이렇게 뼈 스캐너에서 나옵니다. 간암이 나옵니다. 간암은 오른쪽이 70%, 간은 왼쪽이 30%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비형간염이 모태감염입니다. 엄마 아버지한테서 받는 게. 그래서 실제로 비형간염은 성인이 돼서 비형간염을 알으면 간암 강경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본인이 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해서 간을 혹사시키지 않으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한테서 받은 암들을 인한 학동이 어린아이 때 알았던 간염은 간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형간염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새는 에이즈 바라미스로 분류되는 아주 안 좋은 간염입니다. 다 피나 몸에서 분비하는 다른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액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화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시행간염 항체가 양성이면 이거는 뭐 정말로 지켜봐야 됩니다. 간 초파 검사를 하고요. 알파 테아당백이라는 종양 표제자 검사가 있습니다. 피 검사를 하면 이게 암이 있다 없다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은 아시겠지만 가족력이 있는, 대장하면 상당히 가족력이 있어요. 보통 병기를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그거는 점막이냐 근육이냐 장막을 뚫느냐에 따라서 기수가 달라집니다. 붉은 육류, 지방, 흡연, 음주가 상당히 관계하는 것이 있죠. 가족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를 했지만 몸에 지방 비율이 높은 사람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비율을 줄이고 근육을 만드는 게 장수안의 기능이죠. 첫 번째 증상은 대변 검사에서 여러분들이 의료보험 검진할 때 대변을 가져오라고 해서 피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검진입니다. 선종형 용종은 5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장 검사를 하면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하나는 그냥
점막이 늘어나는 용종은 큰 문제 없고 선종형 용종은 반드시 5년 안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멸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대변 검사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 PET-CT라는 겁니다. 암이 있을 때는 빨간불이 때문에 PET-CT. 네, 촬영을 하려면 허연 약을 항문으로 넣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암이 보일 수 있고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새는 보통 대장 내시경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요 사이에 물을 넣어가지고 공 띄운 다음에 올가미로 잘라내는 걸 하고 있습니다. 동양 표지적 근거가 있습니다. 알파 티아자때, 알파 티아자때는 간암, 안경환도 올라가고, C에 있는 장암 표지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대장암, 위장암, 피암 중에도 순암 이런 데 올라가는 거예요. CA19-9는 췌장암, 담도암, 방광암, 난소질환 이런 데 올라가게 됩니다. CA125는 난소질환, 유방암에서 상승하는 겁니다. PSA는 전립선 종양 표지자 검사로 전립선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은 보통 저희가 가장 좀 억울한 암동에 속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비뇨기계는 그래서 담배도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수술로 완치 외에는 다른 방법,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암동에 속합니다. 강자를 왜 듣느냐? 이 좋은 말 왜 듣느냐? 김연아가 1등을 상을 받아 올라갈 때 사진입니다. 그러나 강자를 안 들어서 이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1등을 해도 보통 이렇게 바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다 보면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강좌를 들어서 지식이 있어야 돼. 다른 분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다. 유방암. 여러분들이 검사하면 치밀 유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방형 유방이라고 그러죠. 치밀 유방은 젊은 유방을 말하고 지방형 유방은 연세대신 보통 일반 사람들 물유방이라는 연세대신 유방이에요. 치밀 유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치밀 유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 여자는 유방이 크기만 크고 별로 실속이 없는데 동양 여자가 특히 우리나라에 여자는 유방이 작고 실속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밀 유방인데 모양도 예쁘고 한데 단점이 너무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암이 있다 없다를 구분이 잘 안 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음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밀 유방에 있어서 초음파를 하게 되면 물유방에 있어서 보통 초음파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있으면 검사를 하게 되죠.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건 치밀 유방이죠. 치밀 유방이 희게 나타나는데 보통 물유방은 지방의 유방이 검게 나타납니다. 유방 검사는 이렇게 선반이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이 촬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유방이 작고 예쁘기 때문에 누르는데 힘이 든다고 그러는데 보통 서양 여자들은 그냥 선반에 그냥 올리듯이 그냥 올려가지고 잘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잘 올라가지 않아요. 꽉 눌러서 유방암도 저희가 가족력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BRC, 와투, 돌려면 이렇게 가족력입니다. 아시죠? 영화 배우 누가 그랬는가요?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주민들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전자 사람 돼가지고 거기에서 왜 그렇게 그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아이슬란드는 바이킹 6가족인가 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암은 쭉쭉쭉 올라가면 그냥 할머니 올라가서 다 가족력이 증명이 된 암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실제로 본인이 그 생리 끝나고 나서 누워서 만져서 진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남편이 대신 해줘야 되고 남편 중에 관심 있는 남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초기 진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은 나중에 나오지만 운동을 하면 재발률이 뚝 떨어집니다. 네. 기도에서도 김연아가 지금 협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했을 때 총파로 해서 발견이 됐을 때 조직 검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허옇게 되면 총파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러나 유방 자체가 검게 나오면 뭐 할 것도 별로 없다. 유방 촬영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게 지난해에는 안 생겼는데 오래 생겼다 그러면 이건 유방암이 있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요새는 가다시를 비롯하여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죠? 실제로 여자들은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옛날에 아주 무식한 시대에는 여자들은 미국에서 개를 들었죠. 폐경되고 나서 지금은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유방하고 자궁을 떼내는 수술을 받는 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왜냐? 남자는 별의별 암이 있는데 여자는 유방암하고 자궁암 빼버리면 암이 별로 없어요. 발생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건강강좌를 들으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남편을 보시고 믿더라도 저 불쌍한 거 잘해줘야 됐네 이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술을 먹으면 암이 많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립선암이 있습니다. 아까 내 PSA라고 하는 거죠. 드립선암은 행성 변화를 가장 반영해 주는 겁니다. 젊을 때 재밌게 사신 남자분들 술, 담배 많이 하시고 폐렴으로 사신 분들이 주로 말년에 전립선암에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암이 연세가 되시면 암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암의 발생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전립선은 별로 줄어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의 원인 중에서 행성이라는 늙었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늙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암들에서 이런 비만 환자에 있어서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근육이 많으면 암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연아가 또 나왔네요. 연아가 예쁘게 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자죠. 갑상선이 있습니다. 복압근에 위치하고 10내지 20g 정도 크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요 앞에 있죠.
갑상선은 두 가지 질환이, 보통 병이 두 가지 질환이 있어요. 기능에 관한 병이 있고 모양에 관한 병이 있어요. 갑상선이 가장 기능에 관한 병과 모양에 관한 병을 배별할 수 있는, 크게 구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갑상선 기능 한정증 저하증이 있고 갑상선 결절, 갑상선 낭종 뭐 등등 있다. 갑상선 기능 한정증은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면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봤을 때 큰 분도 있고, 네. 눈까지 튀어나오게 되죠, 보통. 갑상선 기능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동작이 느려지고, 수입을 많이 타고, 체중이 늘어나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나서 느껴지겠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도 많죠. 폐경기에 의해, 저희가 여성 호르몬 자체가 레벨이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땀이 많이 나는 것도 있지만 갑상선 기능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동시에 겹쳐서 땀이 많이 나시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는 아시겠지만 쭈그러든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이라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주로 많은 병적 가장 많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고요. 자가면역질환은 어떤 병일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포를 본인의 세포로 여기지 않아서 공격을 할 때 자가면역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모양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갑상선 기능 한기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갑상선 진단은 뭐 아시겠지만 피검사도 있고요. 보통은 초음파죠. 네, 갑상선에 폭이 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갑상선에 폭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갑상선에 폭이 있어요. 낭종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릎이 양성종양이고 1년마다 관찰합니다.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절이 있습니다. 결절은 단단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혹은 양성종양이고 암은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초음파로 진단하고요. 예, 이거는 혹시 여자분들이 궁금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갑상선은 모두 결절하는 경우는 적곡지 모양으로 유도암일 때만 보통 거의 다 결절을 하고 역포암이나 다른 암일 때는 결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유도암일 때 결절을 하느냐. 45세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요. 예. 유도암과 역포암이 거의 태반입니다. 위부원암이라고 갑상선 암 중에도 갑자기 생겨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암도 있습니다. 여튼암이라고 해요. 적곡제 모양암이 95%로 역을 가장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포암은 부분 절제를 하고 되어 있고요. 유도암도 45세 이하에서는 부분 절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갑상선 결절을 병원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보통 5mm 이하에서는 바늘로 찌르는 검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적으로 5mm가 있는 건 6mm, 0.6cm도 있고 5mm가 있다. 일본에서는 1cm를 전제로 검사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쓰면 길이가 나오죠. 0.94cm네요. 이런 건 버즈 검사를 해볼만 하겠죠. 네, 버즈 검사는 뭐 5mm 이하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성공률이 50% 이하고 그리고 2, 3년 투구나도 별 기장이 없기 때문에 검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인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병의 기수를 이야기할 때 하는 건데, 동량의 크기와 임파선 변이와 그리고 혈행성이나 임파선 변이로 1기, 2, 3기를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시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앞 시간 당일에 이거로 마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예. 쉬는 동안에 자,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김홍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랑 님을 모시겠습니다. 망했는데 건강식품 시장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약이
뭐 오메가3나 뭐 건강식품 별의별 거로 다 대체가 된다. 저희가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이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요. 보통 7%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7%, 14%, 20% 그래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금 거의 되려고 그러고 있죠. 일본의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아버지 엄마들이 아들, 딸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네. 그러니까 60대에 줄까 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살지 모르니까 80대에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80대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아들, 딸들이 60대. 아들, 딸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나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려주면 되냐 해서 이게 돈이 안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비슷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사회에 진입을 오래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현재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전 슬라이드에 나왔다시피 저희가 외국인 신부 비율이 높아지면서 순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한 명이나 안 놓거나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기능인데 외국인 신부도 봐서 4~5명씩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도 외국인 신부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차츰 기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50년이 되면 지금 현재 그 당시 2050년 주변에 지금 현재 사는 우리나라 사람과 유전자가 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분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외국인 신부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이 70% 이상의 진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워낙 일본에 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 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 80% 가까이 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체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학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현대학 치료는 하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하는 건 다 돌팔이라고 했습니다. 사기꾼이고 다 돌팔. 정말로 대체학을 하는 사람은 현대학 치료는 받을 것 다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받으려면 받고 그리고 대체학을 추가를 하는 게 대체학의 올바른 치료입니다. 보통 의사들이 암 치료나 뭐 하게 되면 약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3개월 후에 보자고 합니다.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서 3개월 동안 고민을 하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내일 죽을까 말 살까 또 어떤 날은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해주는 게 보통 이렇게 대체학 치료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수술이나 치료가 끝이 아니고 10%가 우울증을 왔는데 그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3개월 후에 보자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이걸 먹고 오라고 하면 그때 손을 잡아주는 도구로서 건강식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식품을 왜 먹습니까? 의사들이 가면 먹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 걸린 환자분 중에 통계를 넣어보면 70에서 80%가 다 먹고 있습니다. 의사 몰래 먹고 있죠. 그럴 때야 의사 몰래 먹게 하지 않고 실제로 의사가 권해가지고 먹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싱가포르 래플즈 병원 이런 데 가면 싱가포르 래플즈 병원의 매출이 1억 3천입니다. 1조 3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큰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레펄저 병원의 매출 중에 한 20%가 건강식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이토카인 이론인데 이건 어렵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건강식품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우기 쉽게 에이스를 했습니다. 네. 유엔진도 에이스고, 포카도 에이스고, 그리고 침대도 에이스. 에이스가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AC 저적. 그러면 첫 번째,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를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드셔야 됩니다. 아스코브산, 수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타민 A 함유 화장품은 없어도 레티놀 함유 화장품은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레티놀이 비타민 A라는 걸 아시고 화장품을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 그리고 S는 셀레늄. 이 네 가지를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면역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D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예방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 레벨을 높이게 되면 보통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데 좀 덜 걸리게 되죠. 연습했습니다. 이건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예. 시간상 생략할까요? 네. 음식 피라미드입니다. 예. 음식 피라미드 제일 위층에 있는 건 항상 황화화물입니다. 황화물입니다. 마늘, 예. 양파, 이런 게 위쪽에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인기 있는 게 커큐민입니다. 강황, 울금, 카레 같은 게 있죠. 항암작용, 항염작용하고 있고 심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큐민이 각광을 받게 되면 전립선암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항암제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장암, 유방암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 또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커큐민을 많이 섭취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만들어 봤는데 아까 닭불고 강황살을 만들었다가 망했다고 말씀을 못 해드리죠. 일본 단무지가 비싼 이유가 우리나라 비싼 단무지는 치즈 단무지는 일본 단무지는 커큐민 단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입니다.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가 설탕을 넣은 커피가 아니라 블랙커피죠. 블랙커피가 파킨슨병을 감소시키고 유방암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발현 시기를 늦추죠. 그래서 제가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저는 칼슘하고 카페인으로 조절하라고. 당뇨약을 먹었을 때 제가 죄송합니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수치가 일정하지 않고 저렸다 몰렸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블랙커피를 먹고 칼슘을 복용해 주시면 그 레벨을 진폭에 줄어듭니다. 혹시 거슴요법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커피 관장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KBS나 뭐 앞에는 연예인들이 커피 관장을 많이 했죠. 다이어트 하는 효과가 있고, 네.
면역적으로 나간다. 문제는 골다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